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윤준입니다. 진짜 기계적으로 박수를 쳐. 자,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노짱자매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전에 있었던 상황부터 오늘 오전에 한미 양국이 관세 안보 협상 관련해서 양국의 합의 내용이 담겨 있는 팩트 시트, 그러니까 공동 설명 자료를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가 동시에 발표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뭐 아시다시피 그 에이펙 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최종 합의한 내용은 뭐 거의 다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게 공식 서류로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크게 두 가지 보자면, 뭐 자동차 포함한 이 상호관세 15% 그리고 품목관세 일부도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 결국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하자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이 미국 정부에 지지를 확보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서로가 얘기가 됐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일단 이거 뭐 발표 난 거를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평가를 좀 듣고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그 이 사건, 그러니까 이 그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폄훼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서명이 안 나왔다, 그다음에 서류가 없었다, 뭐 이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뒤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아니, 했어요. 정상회담 한 날부터 자료 내놔라 뭐 이랬던 사람들이 특히 있었으니까요.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막 26만 장 GPU 준다고 그래도 어떻게 믿냐, 거짓말이다, 도적질을 해오겠다는 거냐, 뭐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걸 깔끔하게 처리해준 측면에서 매우 고마웠고, 특히 이걸 어디서 건조하느냐도 이런 그렇죠, 얘기를 정확하게 중요하죠. 해줬기 때문에 전 이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걸 기쁨으로 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도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이 제일 와닿았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당이어도 비판은 정말 할 만큼 하는 거지 국익에 저해되는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초시계로 재듯이 왜 안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시간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니까, 더더군다나 핵잠수함과 관련한 이슈가 또 추가되는 상황에서 이게 30년 수건 사업인데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했듯이 문서로서 확인받은 거예요. 승인받은 거예요. 굉장한 성과를 내는데 왜 안 했냐, 가짜 아니냐, 이거 문서라도 보자, 뒤로는 뭘 하는 거냐. 이건 진짜 국익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행태는 아니라는 게 저는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진영에 대한 이해관계로 뭔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이게 발표가 이제 늦어지는 부분, 이걸 두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시비 걸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아주 미세한 내용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었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뭐 빨리 해라, 빨리 못한 게 무능이다, 뭐 상대방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힘들었다, 이런 토로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버티는 게 가장 큰 무기였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이 이미 이제 그 번역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쪽 한글로 작성된 문서들을 그 포함하고 있는데, 보면 그 동안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일축되는, 뭐 해소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보수 언론 포함해서도 이 그 회담 자체, 그리고 이제 이 협상 자체가 비교적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평가가 싫었던 거죠. 그 평가가 싫어서 그거에 대한 실물을 갖고 와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이렇게 이제 팩트시트까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상황이면 말씀하신 대로 잘한 건 잘했다, 뭐 이렇게 짚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제 정치와 정당의 태도인데, 국민의 입장은 뭐 지금 계속 오대수 정당인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이슈만 대충 수습하자, 뭐 이런 태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팩트시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전까지 했던 정치 공세는 뭐 우리는 다 비판을 하고 기억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내일은 다른 이슈로 대충 수습하자, 이런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내대수가 되는 거니까. 내일은 내대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대수. 야, 좋네. 올드보이의 명대사입니다. 근데 이 수준은 못 벗어나는군요. 좀 우리보다 훨씬 젊은데 우리가 아직 훨씬 젊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훨씬 젊지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나. 여기서 또 약간 선이 나를 목소리 표현하는
이게 네. 신세계, 올드보이, 뭐 부당거래, 베테랑 부당거래. 이런 거. 네. 다 섞어가지고. 그 세대시군요. 예, 모두 명작들이죠. 네, 명작들입니다. 예. 그래요. 여기 아마 JYP 있었으면 또 80년대 영화 얘기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네. 폴리스 스토리 이런 거. 방화 시절. 네, 방화. 진짜. 네. 예. 자, 아무튼 이 내용을 보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계속해서 트럼프가 뭐 여기 와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거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백악관에서도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게 정상적 처리라는 게 뭡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이재명 대통령 저 감옥 보내고 뭐 이게 다 뭐 이제 자신들이 구해준다. 원하는 구출해준다. 방향으로 윤석열 구출해주고 뭐 이런 걸 전환길이 그 핵잠수함 타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환기를 망명한 거 아니었어요? 아닌 거? 아무튼 근데 백악관에 이 팩트시가 동시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들 이렇게 꼼꼼히 보다 보면 오히려 저는 한글보다 더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보였던 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국 측에서 굉장히 많이 정리를 받아줬어요. 해줬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다 하나하나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또 MOU 이게 3,500억 불 관련해서 또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의 외환 보유 상황을 생각하여 그 1년에 200억 불씩 그 제한을 줬다는 부분들까지 우리는 다 이해한다라는 표현들이 들어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하고 어떤 협상할 때 이런 표현 안 썼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극우 세력들이 기대했던 뭐 망상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04년, 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그래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한국 민주주의 회복 그다음에 이 이제 회복을 한 것으로서의 어떤 그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서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극우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작동할까? 맞습니다. 지금 현수막 붙어 있는 것들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막에 너무 이렇게 되면 거짓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네. 아, 본인이? 아니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찍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던 잡혀가. 잡혀가요. 진짜 큰일 나요. 대통령이 이제 그 말하자면 맞아요. 예. 차별과 혐오적인 현수막에 대한 그 처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제발 좀 그런 거는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지난번에 너무 이상한 표현이 저기 현수막에 걸려 있어서 민주당에서 아마 그거를 선관위에다가 물어봤나 네. 봐요. 그때는 선관위에서 그런 정도의 표현은 괜찮다 뭐 이랬던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수위가 높은데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관위의 이 기준이라는 걸 사실은 조금 어쩔 때는 이해하고 어쩔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예,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는 뭐 정말 혐오적 표현이나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은 어떤 게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뭐랄까 디테일한 네. 사안들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트럼프라는 희한한 상황을 맞이해서 벌어진 일이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어떤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건데 이걸 또 시비 걸려고 파고 들어가면 또 뭐 문제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렇게 그냥 오전에 괜찮은 뉴스로 받아들였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누가 그렇게 표현했던데 기각의 새벽. 기각의 새벽.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이게 두 건의 영장 심사가 있었고 이게 둘 다 기각됐다는 뉴스를 보고 아침에 힘 빠졌다는 분들이 깜짝 되게 놀랐어요. 많아요. 많이 예. 계시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댓글 올라오는 걸 봐도 황교안 전 총리 기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뭐 관심도 예. 사실 없고.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은 재청구였고 네. 이 재청구마저 기각이 됐다라는 것에 많이들 지금 실망도 하고 또 화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거는 박정호 판사였는데 이번엔 남세진 부장판사가 영장 판사였습니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입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 기각의 이유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이제 그들에게는 보였겠죠. 또 내지는 특검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재청구는 잘 안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우리는 저기 그러니까 놀랄 만한 것들을 찾아냈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좀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추가로 집어넣었다. 예.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역시 박성재 전 장관은 뭔가 좀 정말 진지하게 개입한 사람처럼 예. 보였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리고 PPT 자료가 163쪽이고 그다음 의견서만 253, 뭐 맞습니다. 250 몇 쪽인가를 제출했다는데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청구에서 기각되었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죠. 넣은 걸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세진 부장판사가 그래도 니네는 좀 주장이 안 맞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죠. 그러니까 두 개죠 사실은. 하나는 특검이 너무 무능했다. 또 내지는 아예 그냥 이 판사 쪽에서는 박성재는 풀어줄 결심을 했다. 네. 왜? 박성재가 잡히면 그 위에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거 아닌가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장유미 변호사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거 기각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언론에 섰을 때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성재 전 그런데 장관이 지금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 1년의 무리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조태용 이런 사람들은 부인으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뭐 최상목 그리고 박성재까지 계엄이 잘못됐는데 그걸 제가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도의적으로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몰랐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러면서 약간 물타기를 한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요. 나누어 이 기준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일부 예. 자백 내지 인정과 아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의 이 분별이 아하. 이 식으로 되는데 박성재는 본인이 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불법성 인식에 대해서 이 재판부도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설득해내지 못한 건데 이를테면 한겨레에서 보도한 그 다음 날 있었던 개헌 문건 같은 걸 정당화하는 문건을 가져가잖아요. 저 이거 대통령 시켜서 사후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 주요 임무 종사는 아닌가 본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사람 수용시설 점검하고 왜 못 나가게 하고 저 그때 너무 경황 없고 시간이 없어서 법리적인 판단은 못했고 지시가 있어서 그냥 했을 뿐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걸로 보여요. 자기가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이것도 대단히 분별해서 선택하는 워딩이에요.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 잘못도 시인하고 어느 정도 반성도 하는데 잡아 가둘 필요까지 있겠어? 이 전략이 유효했던 거죠. 아니 우리 흔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크게 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범죄 중대성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고 뭐 조사받으러 나오라 할 때 따박따박 나오고 이러니까 도주 우려는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아직도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더 무겁게 됐다고 보는데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특검이 제시한 12월 4일 문건 등을 중대한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보면 몇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가에 갔던 기본 5명.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당정대회에 참석했던 인원은 10명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이 모두 말하자면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좀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거기에 다툼의 여지가 예, 있다. 거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일단 구속이 되고 재판에 저는 박성재 장관도 재판에 가서 유죄가 나오는 건 유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한 중형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근거로 제시된 거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거기는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당정대 회의 멤버로 나경원도 그렇습니다. 김기현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 자체를 그러면 다 이제 말하자면 갖고 오면 해줄 거냐. 뭐 이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 그거 재판 가서 다퉈라.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황교안은 저는 역설적으로 장동혁이 살려냈다고 봅니다. 장동혁이 너무 황교안이 많아진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치면서 이 정치적 공세가 되면서 야 이거 황교안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 이거 황교안을 하면 국민의힘이 우리가 다 황교안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세가 엄청나겠네. 뭐 이런 그러면 다 내란 선동이 되겠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제 황교안의 혐의라는 게 결국에 이제 어쨌든 드러난 다 이미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 행위니까 뭐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됐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역시 정무적인 판단으로 놓고 보면 그 장동혁의 워딩이 역설적으로 살려낸 게 아닌가. 그래요. 황교안 전 총리 그렇다 치고 지금 박성재 장관 관련해서 우리 김한 기자가 한 얘기를 되돌려 보자면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모두가 비슷한 상황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박성재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나머지 인원들도 이제 뭐 곧 영장 청구 앞두고 있는 예를 들면 추경호부터 시작해서 다 비슷한 논리가 작동한다면 구속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구속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추경호 의원도 전 원내대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그 수 이게 있지. 사실은 신호탄인 것 같아요. 지난번 박성재 첫 번째 영장 기각 때부터가 사실은 신호탄이었거든요. 예. 사실 저는 이번에 박성재 영장은 발부가 될 거라고 봤고 황교안 영장은 발부가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봐가지고 사람들에게 방송하면서 박성재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위를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장벽이 생긴 이유는 실제 그거를 뚫어주게 되면 윗선까지 너무 위험하게 모든 것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기득권들 간에 뭔가 이렇게 감성적 공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카르텔? 그렇게까지 어려운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법원에서의 판단인데 네, 법원도 이제 뭐 말하자면 서로가 법조인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 불패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법조인들끼리 그런 것들이 있나 실제로? 근데 지난 특검 때 보면 지난 특검 때도 직권남용으로 영장이 다 나왔는데 네. 뭐 그때도 이거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이렇게 계속 내주는 게 맞아?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특검과 그때 재판부는 서로 뭐 그냥 좀 약간 격한 표현을 쓰면 이게 잘 맞았어요 호응이. 네. 그래서 다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때도 어려웠냐? 우병우 김기춘이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검사 출신들이. 네, 그때도 우병우 김기춘이 어려웠고 그때 그래서 우병우 김기춘으로 넘어가면서 우병우 김기춘이 이 직권남용 수사라는 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 이런 거를 지적을 했었죠. 지적을 해서 예. 파고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놓고 보면 이 검사 출신들이 마찬가지로 어렵고 노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박성재가 일종의 관문이거든요. 박성재를 넘어서야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누구로 가는 겁니까? 뭐 심우정도 가야 되고 김주현도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성재에서 두 번이나 뭐 영장 재청구는 사실 뭐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막혔다라는 거는 지금 심우정, 김주현 그다음에 다른 국무위원들 나아가서 대통령실 멤버들로 가는 길이 아까 얘기했던 그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을 다 이제 말하자면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중요한 관문에서 지금 막혀 있다. 그래요. 이거 뭐 참 위법성 인식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기각이 됐는데 그래서 위법성을 인지하고 뭐 여러 가지 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문건 만들고 네. 보고하고 안가회동 가고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얹었는데도 이번에는 그것을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본 거라면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장관실의 PC를 그렇죠. 파괴하고 그러니까요. 그 뭐야 하드는 구멍을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천공을 뚫었죠. 네. 그런데도 지금 이런 판단이 나와 버렸습니다.